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갈 곳 없어 집으로 찾아온 친정엄마를 내보낸 40대 여성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전 친구를 만나 욕먹을 각오로 한 이야기인데 친구가 제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엄마도 평생 아들 바라기였던 할머니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서운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면서요. 저는 그 전에 눈물 쏟을 일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자식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다 위로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장녀 혹은 덜 아픈 손가락으로 자란 분들과 공감대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탄탄한 직업을 가진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경제적 어려움 없이 비교적 넉넉하게 산 편이에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전 항상 배가 고픈 아이였습니다. 자식이 여럿 있으신 분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면서요. 엄마한테 저는 그 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첫째로 태어나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제가 사랑받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긴 건 엄마였어요. 얘는 우리 제덕이를 닮아서 그런가 어린데도 눈빛이 총총하니 나중에 큰 인물 되겠어. 민경이 너 나중에 대통령 해라, 대통령. 대통령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요, 이거. 너는 뭐가 돼도 될 거다. 잘 받쳐주면 크게 될 애요. 그러니까 민경애미 너도 민경이 잘 키워라. 아유 참 어머님도 뭐가 돼도 태원이가 돼야지 여자애가 돼봤자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 여자 대통령이 어딨다고. 괜히 헛바람 들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다 자꾸 제 동생 무시하고 저만 잘났다고 그러죠. 민경이가 무시하긴 누굴 무시해? 무시하기는 태원이 제가 민경이 무시할 때가 더 많은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부모가 자식들 서열을 잘 잡아줘야지. 그러다 나중에 민경이 태원이도 사이 안 좋아져. 저희 애들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제게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뭐가 돼도 될 거란 할머니 말에도 엄마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제 눈에 콩깍지라고 할머니 눈엔 첫 손녀인 제가 그저 예뻐 보여 한 말인데도 엄마는 저를 추켜 세우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경이 어쩌면 이렇게 예뻐. 아이, 우리 딸. 이렇게 애교가 많아서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벌써 아까워 죽겠네. 나 누가 데려가? 나 아빠랑 살 거야. 나중에 민경이도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싫어, 싫어. 나 아빠랑 살 거야. 아이고, 우리 이쁜 딸. 그래, 민경이는 아빠랑 살자. 대단한 사랑꾼 납시였네. 차민경, 얼른 가서 자. 아빠가 저를 힘껏 안아주며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엄마는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아빠가 제게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엄마가 싫어한다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대놓고 다가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퇴근할 때 와서 안기고 그러지 마라. 왜?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태원이도 지희도 가만히 있는데 넌 누나가 돼서 채신머리 없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저를 질투하는 거였어요. 세상에 딸을 질투하는 엄마가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라다 보니 그런 엄마들도 더러 있더군요. 본인에게 와야 할 남편 사랑이 자식에게 가는 게 몸서리치게 싫은 사람이요. 쓸데없이 눈치 빠른 장녀로 태어나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기 싫어 그 뒤로는 애교 있는 딸은 그만뒀습니다. 아빠가 오시면 달려가 안기기보다는 다녀오셨어요 한마디만 했어요. 그 뒤로도 엄마는 아빠 앞에서 제 흠결을 끄집어내서 험담하기 바빴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동생들이랑 놀아주지도 않는다는 둥, 세탁기에서 빨래가 다 됐는데도 널 생각을 안 한다는 둥,
설거지가 있으면 말 안 해도 씻어 놓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텔레비전만 본다고요. 장녀라고 이런저런 책임은 지게 하면서 동생들 앞에서 장녀 대접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야, 차태원, 왜 거기서 뛰어? 아프잖아. 아씨,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왜 때려? 아, 야! 야, 차민경, 동생이 놀다 실수로 밟을 수도 있지.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똑같이 동생을 때려? 아, 한두 번이 아니잖아. 봐, 나 빨개졌다고. 어디 부러졌냐? 부러졌어? 넌 누굴 닮아 그렇게 예민하고 인종머리가 없어? 태원아, 다시는 위험하게 함부로 뛰지 마. 그 한마디면 될걸. 그러는 엄마는 한 번도 제게 동생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동생은 의기양양하게 저를 얕잡아 보았고 연년생으로 태어나 말도 못하게 싸웠어요. 엄마는 늘 제게만 엄격하고 야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먹는 것 하나도 제 입에 들어가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당시 인기가 많았던 빵 2개를 사다 동생들만 주고 부러워하는 걸 빤히 지켜본 적도 있어요. 제가 괜히 엄마가 저를 일부러 미워하고 차별한다고 생각한 게 아닌 게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가 엄마한테 칭찬받을 때는 부엌대기처럼 설거지 잘해놓고 빨래 잘 널거나 개어놨을 때였어요. 남동생은 자기 이부자리 정리만 해도 세상 효자 취급해줬고 여동생은 존재 그 자체로 사랑이었고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9개 맞은 거 칭찬하기보다는 1개 틀린 거 야단치기 바쁜 사람이었죠. 훗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며 서운하다고 하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네가 더 잘하라고 채찍질한 거지. 채찍질해서 키운 말 따로 당근만 주고 키운 말 따로 있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채찍질 하려거든 3남매에게 공평하게 했어야죠. 그런데도 어린 저는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아등바등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아와도 집안일을 흠잡을 데 없이 열심히 해도 엄마는 아빠와 싸운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썼죠. 누구야? 이딴 것도 국이라고 끓여놓은 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감자 된장국을 끓여본 날이었습니다. 그게 10살 때의 일이었어요. 감자칼로 감자 하나하나를 깎아 썰어서 된장물을 풀어 끓인 국이었는데 아빠와 싸우고 돌아온 엄마는 그걸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렸죠. 그게 지금까지도 한처럼 남아있어요. 아무리 밉다 한들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하고요.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쌓이고 쌓여 엄마에 대한 미움을 만들어냈고 자라면서 갈등을 더 키웠죠. 어려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들이 머리가 클수록 불합리하게 다가왔고 엄마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야, 차민경, 밥 왜 안 해놨어? 나 오늘 늦는다고 말했잖아. 시험 기간이라 독서실 간다고. 분명히 내가 집에 와서 밥 안 쳐놓고 독서실 가라고 했지? 왜 나한테만 그래? 태원이 시키면 되잖아. 뭐? 이게 어디서 말대답을 따박따박? 너 이번에 시험 100점 안 받아오기만 해봐. 아주 가만 안 둘 거니까. 엄마는 말문이 막히면 꼭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어쩌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협박이요. 평소 같으면 속으로 삼켰을 텐데 안 그래도 시험 스트레스가 쌓였던 그날은 참지 못했죠. 어쩔 건데? 뭐? 어쩔 거냐고. 내가 시험 100점 안 받으면 어쩔 거냐고. 너 지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줬으면 말 잘 듣고 효도할 줄 알아야지. 시험 그거 뭐 대단한 점수 받아온다고 이 지랄이야? 아무리 못 받아와도 90점은 받아. 독서실이랑 집이 왕복 40분 거리인데 시켜도 평균 30점 받아오는 차태원 시키는 게 맞지?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게 맞아? 누가 낳아달래? 누가 키워달래? 왜 낳아서 나만 구박해 나만?
나도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대접받고 살아. 수연이는 집에서 청소기만 돌려도 엄마가 너 때문에 살겠다고 세상 행복해한대. 근데 엄마는 뭐야? 내가 이 집 도우미로 태어났어? 이 집 살아있는 가전제품이야? 왜 나만 보면 맨날 밥해라 빨래해라 왜 난린데? 나 기가 막혀서 진짜. 낳아준 거 생색내고 싶어? 낳아놨다고 뭐 대단한 일 해준 것 같아? 그럼 죽여. 그럼 다시 죽이면 되겠네. 다시 죽여. 누가 살고 싶대? 그냥 죽여 그럼.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쌓이고 쌓인 마음이 이성을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다 자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울증의 한 증상이었던 건데 그 시절의 제 행동은 그저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행동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눈이 뒤집힌 채 엄마한테 달려들어 죽이라고 한 뒤로 엄마가 제 눈치를 보긴 했거든요. 저게 어떻게 나오나 눈치나 봤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한 적은 없습니다. 눈치 보면서도 제 밥은 툭툭 놓고 째려보는 일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엄마한테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고요. 제가 엄마한테 차별받고 구박받고 자라는 동안 동생들은 보통의 자식처럼 자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문제를 일으켜와도 3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와도 웃어 넘기던 게 엄마였어요. 나이 차이가 있는 여동생은 그저 사랑둥이 막내로 자랐으니 저와 사정이 얼마나 다른지 짐작하실 겁니다. 학대가 꼭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많은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다 버티고 살았냐, 나 같으면 집을 나갔어도 골백 번은 나갔겠다 해요.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일 특성상 집에 계신 날이 많지 않았던 아버지는 엄마가 삼남매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끔 왜 민경이한테만 그래라는 말을 한 번씩 하시는 걸 보면 아시긴 하는 것 같았지만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엄마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미안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주 나중에야 아버지가 문득문득 저를 보고 밑도 끝도 없이 미안했어 우리 딸 했던 걸 보면 말이에요. 집안의 자랑이 된 건 그렇게 미운 딸이라고 구박받은 저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가 부모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거든요. 아유 민경 엄마, 애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민경이가 그 좋은 대학을 가? 비결이 뭐야? 내년에 우리 종환이도 수험생인데 비결 좀 알려줘. 아유 비결은 무슨, 그냥 제때제때 밥해 먹이고 자기 필요하다는 거 해준 게 단데. 뭐 해줬는데? 뭐 특별히 수험생들 머리 팍팍 돌아가게 하는 식단 그런 거 있어? 아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 애가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었어. 지인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엄마를 축혀 세워줄 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엄마가 저를 위해 밥상을 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침잠이 많아 아침 안 먹고 간다는 저 붙들고 동생들 밥상 차려주라고 해놓고 늦잠 잔 게 엄마였어요. 아빠가 오시는 날에나 밥상 차렸지 특별히 맞벌이 일로 바쁜 것도 아니면서 저를 그렇게 부려먹었죠.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세상 인자한 엄마인 척, 헌신한 엄마인 척 구는 게 얼마나 얄밉던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놓고 그랬어요. 엄마가 언제 밥을 해먹였는데? 뭐? 어머,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나 밥 차려준 적 없잖아. 아줌마, 수험생 머리 팍팍 잘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거 엄마는 몰라요. 저 밥 해준 적 없거든요. 아, 매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샌드위치? 그거 많이 먹었는데 그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엄마는 남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시뻘개진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나 화난 엄마 얼굴에 주눅 들고 무서웠지 성인이 되니 그것도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런 사람이 내 엄마라니 창피하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서울로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전국에서 모여 취향도 성향도 안 맞는 남과 함께 지내야 하는 4인 기숙사에서 살았는데도 힘든 줄도 몰랐죠. 오히려 학기가 끝나서 방학 때 집에 돌아갈 일이 시험 스트레스보다 더 커서 방학 직전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간 순간 엄마는 마치 집안일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라도 온 듯 기뻐하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맞벌이라도 했으면 제가 어떻게든 엄마를 이해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맨날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방학이라고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이면 반드시 저녁 전에는 오게 했어요. 동생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라는 이유에서요. 결국 저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학교 앞 원룸 보증금을 얻었죠. 곧 죽어도 다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요. 물론 반대가 심했지만 성인이 된 딸이 자기가 번 돈으로 자취한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학비로 협박도 했지만 학비야 아빠가 내는 돈이라 엄마도 별 수 없었죠. 그렇게 자유를 찾은 2학년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울면서 연락한 거예요. 언니, 어떡해. 엄마랑 아빠 이혼한대. 어? 이혼? 갑자기 왜? 몰라. 아빠가 엄마한테 막 화내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아빠는 엄마랑 못 산다고 이혼하자고 그랬어. 그 어떤 낌새도 없이 갑자기 두 분이 이혼하게 되신 겁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아버지가 벌어다 주신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자식들이 특별히 비싼 학원이나 과외를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사치 생활을 한 것도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뒤늦게 엄마한테 경제권을 맡긴 것을 후회하며 알아보았는데 많은 돈이 외삼촌 사업자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외삼촌은 아버지가 찾기 전에 금방 쓰고 주겠다며 억대가 되는 돈을 빌려갔고요. 아빠는 절대 두고 볼 수 없다고 엄마와 외삼촌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이혼으로 끝난 거였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루아침에 이혼녀가 된 엄마는 서울까지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핑계는 어떻게 사나 보겠다는 거였고 냉장고며 찬장이며 열어보면서 하는 말은 죄다 아버지 욕이었습니다. 인정머리도 없지. 처가에 돈 좀 보냈다고 이혼하자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남편도 없이 자식 셋을 키웠는데 그 공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돈 벌어다 주는 유세란 유세는? 어이구, 누가 보면 아주 재벌집 마누라 대접이나 해주고 산 줄 알겠어.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엄마 백화점 옷만 입고 살았잖아. 재벌집 마누라 대접이 별거 있어?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야. 나랑 나눠서 짊어지고 살아서 고생도 안 했으면서 무슨 대단한 고생하고 산 사람처럼 그래? 뭐? 야, 기가 막혀서 진짜. 내가 고생을 안 해? 네가 뭘 알아? 너가 자식 셋을 낳아서 남편 없이 키워봤냐? 어? 뭘 한다고 짓거리는 거야? 아빠가 뭐 1년 365일 나가 살았어? 기껏해야 한 달로 치면 절반이야. 밖에서 우리 삼남매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게 돈 벌어다 준 아빠 공은 생각도 안 하면서 엄마는 왜 아빠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아? 엄마도 아빠 안 들어오니까 편해서 좋다며. 밥 차리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서 좋다고 애들 밥상 차리는 거 다 나한테 맡겼잖아. 아이고, 누가 보면 대단한 집안이라고 산 것처럼. 여기서 더 얼마나 해야 하는데? 방학 되면 나 하루도 빠짐없이 밥 차리고 집안일 했어. 기억 안 나?
나는 심지어 일기장에도 써놨는데? 엄마는 제 말에 기가 막히다는 듯 또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쳐다봤죠. 그러면서 혀만 차다 돌아갔어요. 저는 더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자식도 밖에서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주 양육자였던 엄마한테 항상 구박받았던 저는 저도 모르게 남들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더 넓은 세상에 나갈수록 제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아버지는 이혼 후 제가 있는 서울에 와서 원룸을 얻어 사셨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지 않아 투룸 얻어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 제가 거절했어요. 대신 아버지가 집을 비운 날이면 가서 청소도 해놓고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면 냉장고를 대신 채워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보겠다며 엄마가 아버지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도 깔끔하고 잘해 먹고 사는 걸 보고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밥해 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머지않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거라고 재결합을 기대하고 있던 엄마였습니다. 뭐야? 이 반찬들은 어디서 났어? 당신 벌써 여자 생겼어? 내가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냐? 다 민경이가 챙겨다 해준 거지. 뭐? 야, 차민경, 그게 사실이야? 아빠 오신다고 하면 날짜 맞춰서 반찬 가게 들러서 채워놓고 그래. 엄마는 제 대답에 불만스럽게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방 구석구석을 살피며 흠이라도 잡을 것처럼 샅샅이 보더니 제게 그러는 거예요. 원흉이 여기 있었네. 뭐? 이혼한 지부모, 재결합 막았던 그 원흉이 여기 있었다고. 야, 차민경, 너는 딸이 됐으면 부모가 재결합하게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네 아빠를 돕고 있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너네 아빠랑 내가 재결합 못하는 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가만히 있는 민경이를 탓해? 잘못은 당신이 해놓고 내가 당신이랑 재결합을 왜 해? 나 몰래 처가에 돈이나 퍼다주는 당신을 뭐하러? 도움 필요한 처남 좀 도와준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거야? 당신 내 동생 시집 갈 때 1,000만 원 해달라고 한 거 그때 생각 못해? 애가 셋인데 들어갈 돈도 많은데 1,000이 어디서 나냐? 고모는 생각 없이 오빠한테 맡겨놓은 돈 달라는 것처럼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으면서 뭐? 1억 5천? 내가 두 남매 감방에 쳐넣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 내가 뭐 같은 법만 아니었어도 진짜. 그거야 경우가 다르지. 다르긴 뭐가 달라. 내가 평생 내 새끼들 옆에 끼고 못 살고 밖으로 나가 일해 얻은 결과가 고작 이거냐? 처남 그 쓰레기 같은 사업에 피 같은 돈 꼬라박은 거. 재결합? 웃기지 마. 내가 뭐가 아쉬워 당신 같은 사람이랑 재결합을 해. 그나마 애들 엄마라 이 정도로 연락하고 산 건데 안 되겠네. 당신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엄마는 불같이 화내는 아빠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절대 재결합할 생각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며 내쫓긴 뒤 엄마는 제게 원망의 문자를 보냈어요. 자식이 해야 할 도리가 있어. 부모가 싸우면 그 사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자식의 역할이다. 그런데 넌 그 사이에서 제대로 된 자식 역할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름을 얹었으니 너무 실망스럽구나.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한테 엄마는 평생 엄마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마음 같아선 문자 속에 실망스럽다는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거리를 더 두었죠. 누군가는 자식이 갑질한다고 부모가 나이 들면 차별받은 자식도 을이 되기도 해요.
마음 같아선 그 차별받아 살았던 세월 복수라도 하듯 아주 멀리 지내고 싶은데 제 성정이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렸을 때처럼 순순히 당하고만 산 것도 아니고 엄마도 나이가 들어 전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세상에 불만이 많아진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잘 맞는 여자분을 만나 새 출발하셨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가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고향에 갔을 때 남동생이 그러더군요. 아, 진짜 쪽팔려 죽겠어. 엄마 좀 어떻게 해봐.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고 남동생 그 한마디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게 어떻게 해보라는 그 말도 은근한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에게도 딱 잘라 정신 차리라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너 어려서 사고 쳐서 엄마 학교에 불려갔었을 때 생각은 안 해? 그거 그대로 자라서 네가 하게 된 것뿐인데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별말 안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엄마는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내가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조강지처를 그렇게 내버려 놓고 재혼이라니. 아유, 불쌍한 소숙자 인생, 세상 불쌍한 박복한 년. 엄마, 하나도 안 불쌍하니까 그만해. 지겨워. 뭐? 지겨워? 안 불쌍해? 이년이 말하는 거 보소. 엄마가 뭐가 불쌍해. 대체 뭐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고 아직까지 아빠 원망이야? 엄마 같았으면 눈 안 돌고 배겨? 아빠가 고모한테 1억이 넘는 돈을 줬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 아니, 엄마는 아빠보다 더했어. 아빠는 그나마 깔끔하게 이혼하고 저버린 셈 쳤겠지만 엄마는 고모 집에 가서 희은이 재은이한테까지 가서 받아낼 사람이야. 내 말 틀려?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너는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 염장을 지르니? 누가 너 보고 오라든? 누가 와서 내 속 뒤집어 놓으래? 나도 오기 싫었어. 마음 같아선 그냥 감옥에 갔대도 얼굴 보기 싫은데 내가 아빠 닮아서 마음이 너무 선해서 그렇지. 엄마 닮았으면 어림도 없어. 저게 진짜? 야, 너 누구 편이야? 응? 너는 내 딸 아니야. 왜 매번 코 죽어도 네 아빠 편만 들어? 그러는 엄마는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내 엄마라고 내 편 들어준 적 있냐고. 내 잘못도 내 잘못, 태원이 지희 잘못도 내 잘못. 그냥 평생 나는 엄마한테 잘못한 딸이었잖아. 엄마 하나도 안 불쌍해. 자업자득이야. 하소연하면서 아빠 욕하고 싶으면 엄마 아들이랑 막내딸 붙들고 해. 나는 엄마가 외삼촌한테 돈 빌려준 이유만으로 이혼당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 뭐야? 이게 진짜? 그 뒤로 비슷한 일이 더 있었지만 그런 일에 일일이 부르지 말라고 동생들에게도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랑 함께 있어봤자 어떤 식으로든 제 안에 있던 불만이 터져 서로를 핥혔으니까요. 그렇게 수년이 지나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엄마와 대면대면 지냈습니다. 한 번씩 툭툭 나리선말을 던졌지만 그때마다 제가 무시했고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상했던 문제가 터지고 만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 네 아빠도 온다지? 그럼 나 안 간다. 그거 말고도 혼주서 그 자리에도 네 아빠 오면 난 안 가. 엄마가 아빠와 함께는 부모로서 참석하는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기에 그다지 놀랍진 않았는데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적어도 부모면 자식을 위해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엄마답지 못한 모습은 여러 번 봐왔기에 새삼 실망하진 않았고 저는 덤덤히 그랬습니다. 알아서 해, 그럼. 뭐? 아빠 와서 상견례도 안 오고 결혼식장도 안 온다며. 알겠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야, 차민경.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안 가면 너 사돈댁에 뭐라고 말할래?
그러는 엄마는 뭐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간다고 한 건데? 뭘 바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아빠 보고 오지 말라고 그 소리 하길 바래서 하는 말이야? 됐어. 둘 중 하나만 와야 되는 거면 나는 아빠 데리고 가지 엄마 데리고 안 가. 뭐? 이게 진짜? 너는 어떻게 번번이 힘들게 낳아준 네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네 아빠만 챙기냐? 네 아빠만 불쌍하지 아주. 너한테 나는 안중에도 없지? 피차 일반. 키우면서 나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키워놓고 왜 이제 와서 낳아준 은혜 운운하며 사람 피곤하게 해? 안 온다며.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건데 뭐 어쩌라는 거야? 너 무시당해. 버젓이 살아있는 부모가 결혼식장에도 안 올 정도면 큰 하자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다 시집살이의 시작인 거야. 너 그거 생각하면 나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걸 안 해? 뭐?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로 협박을 다하네? 됐어. 그걸로 무시할 정도로 엄마같이 수준 낮으신 분들도 아니니까. 뭐, 수준이 낮아? 너네 시댁에서도 너 이러는 거 아니? 낳아준 치엄마도 하대하는데 시어른들이라고 잘못일까? 말했잖아. 시댁 어른들 다 엄마같이 수준 낮고 피곤한 사람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난 나대로 알아서 아빠 모시고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내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고. 내가 가서 결혼식장 깽판 놓을 거야. 아주 난장판 만들어 놓을 거라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부모만 자식 놓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죠. 자식도 아무리 못난 부모여도 놓기 힘들어요. 차라리 대놓고 신체적 학대라도 받았으면 남들 눈치 안 보고 멀리하고 살 텐데 그게 아니니 애매하기도 했고요.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도 않는 인생 내가 알아서 살면 그만인데도 그렇게 남들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와서 깽판 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이판사판 그러면 남들 눈치 안 보고 의절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엄마를 설득해 결혼식장엔 참석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장모 노릇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쁜 사람 붙들고 하는 말이 전부 은근히 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긋지긋하게 듣던 방식이었어요. 친척들이나 지인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호소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장모님이랑 민경이 사정은 잘 모르니 섣불리 뭐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장모님이 서운해하는 만큼 민경이도 서운한 게 있지 않을까요? 일이네. 여보세요? 엄마, 호석 씨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왜 허구한 날 전화해서 사람 귀찮게 굴어? 누가 엄마 사정 듣고 싶대? 내가 너한테 전화했냐? 왜 네 멋대로 전화를 뺏고 난리야? 윤서방 바꿔, 얼른. 바꾸긴 뭘 바꿔. 이 사람이 엄마 전화 시다발이 하려고 나랑 결혼했어? 왜 밤낮 없이 전화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내 욕하면 뭐 내 남편이 엄마 편 들어주면서 이혼이라도 할 줄 알아? 꿈 깨. 엄마 그 못된 마음처럼 될 일 없을 테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엄마 번호 차단해 놓을 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 휴대전화에서 엄마 번호를 전부 삭제하고 차단도 해버렸어요. 다시는 연락받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기도 했고요. 결혼 전 남편에게도 다 털어놓았던 이야기라서 남편은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동생도 결혼을 앞두게 된 거예요. 남동생이 회사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 엄마에게 손을 벌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혼 후 이렇다 할 꾸준한 벌이도 없었던 엄마가 돈이 어딨었겠어요. 엄마 편이었던 남동생은 아버지와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아 아버지한테 손 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저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얼마 받았냐는 말에 저는 딱 잘라 받은 거 없다고 했었습니다. 안 해주신 건 아니지만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엄마가 남동생 결혼에 얼마나 뜯어낼지 훤히 보였거든요. 안 그래도 남동생 결혼한다고 연락하신 모양인데 아버지가 딱 잘라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한 만큼 해줄 거야. 딱 당신만큼.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어디 많이 줘보라고. 엄마가 내줄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 한 소리였는데 엄마가 한 수 위였습니다. 집을 팔아 보태줄 테니 그만큼 아빠 보고도 보태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빠도 만만치 않은 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집 팔아 아들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며 엄마가 제안한 돈에 딱 3분의 1만 해주었죠. 엄마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어쨌거나 집이 생긴 남동생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제3자로서 보는 저는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야, 차태원, 너 진짜 괜찮겠어?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올케가 그렇게 하재? 그럼 뭐 어떡해. 일단 합가해보고 아니면 돈 모아서 엄마 모실지 말아봐야지. 신중하게 결정해라. 나중에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꼴 되지 말고. 누가 누나 보고 모시게 한대. 내가 알아서 해. 신경 꺼. 그렇게 시작된 남동생 부부와 엄마의 합가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편했어요. 원래도 연락을 자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 생겼다고 드문드문 오던 연락도 완전히 끊겼거든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본격적인 갈등은 한 달 만에 일어났지만 사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간 사이 엄마가 올케가 정리해 놓은 혼수에 손을 댔거든요. 자기가 살림해 보니 이게 낫더라 하면서 그릇 위치도 바꾸고 반찬통도 남한테 다 가져다 주고 싸구려로 채워놓고요. 더 좋은 걸 가져다 놨어도 열받을 일이었는데 함부로 며느리 살림에 손을 댔으니 사돈댁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혼하느니 마느니 아주 시끄러웠었어요. 남동생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는지 엄마를 아주 미친 듯이 잡은 모양이더라고요.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살 거 아니면 살림살이에 손 하나 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면서요. 저는 안 들어주니 여동생한테 전화해 또 하소연한 모양인데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 맞다는 여동생 말에 죽일년 소리 듣고 끊었답니다. 그 일이 있었으니 엄마 성격에 얼마나 벼르고 있었겠어요. 그 뒤로 말 같지도 않은 시집살이를 하게 해 결국 올케는 이혼 서류 두고 짐 싸들고 친정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다 싶은 남동생이 제게 연락한 것이었고요. 누나, 나 좀 도와줘라, 제발. 내가 뭘 했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지? 엄마가 현영이한테 그럴 줄 알았겠어?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누나, 그러지 말고 제발, 딱 몇 달만 좀 도와줘. 내가 엄마 집 보증금이라도 구할 시간만 벌게 해. 나 이러다 진짜 이혼하게 생겼다니까. 너 나랑 엄마 사이가 어떤 줄 알면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 난 싫어. 그리고 넌 양심도 없어? 정 힘들면 집 팔아서 다시 엄마한테 돈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 짐을 같이 떠안아달라고 그래? 나는 결혼할 때 엄마한테 받은 돈도 없어. 진짜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누나도 엄마 자식인데 왜 나 혼자 부양해야 해? 그걸 몰라서 물어? 말했잖아. 그럼 그 집이라도 내놓으라고. 엄마 집 팔아서 집 산 거면서 부양은 무슨?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너는 왜 아빠한테 안부 전화 한 번을 안 하냐? 나만 아빠 자식이야? 결국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대학까지 나와놓고 아빠 나 몰라라 하는 건 너잖아. 아우씨, 진짜. 아오씨? 아오씨? 당장 내가 이혼하게 생겨 힘들어서 좀 봐달라는데 그걸 안 해주냐? 됐어.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
남동생은 단단히 마음이 상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보증금 구할 때까지 당장 남은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살림에 어느 세월에 엄마 보증금을 만들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살면서 남동생 도움이라도 받아봤으면 형제간에 돕는 마음으로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학창시절엔 엄마가 자기 편만 들고 나보다 저만 좋아하는 걸 알아 그걸 이용해 먹고 얼마나 약 올렸는데요. 결혼한다고 했는데도 축의금 한 푼 안 내놓은 것도 남동생입니다. 결국 엄마는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고 있는 여동생 몫이 된 건데 애꿎은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뭐야?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은 내가 딸 집에 다른 용건이 뭐 있겠냐? 엄마는 자연스레 열린 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설마 그게 저희 집에 살러 온 줄도 몰랐습니다. 짐가방 하나 없이 외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왔는데 상상이나 했겠어요. 설마 여기서 지내려는 건 아니지? 왜? 안 되냐? 안 되지. 오랜 사람도 없었는데 왜 와? 나 혼자 사는 집 아니야. 나 혼자 사는 집이어도 그럴 생각 없고 집 해준다고 돈 준 자식은 따로 있고 엄마 부양해야 하는 자식도 따로 있어?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당분간 여기서 지낼 테니 그렇게 알아라. 안 된다니까. 지희한테 간다며 왜 여기로 오는데? 지희 그거 좁아 터진 원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좁아 터져도 거기로 가야지. 사유가 있는데 이 집에 들어와? 엄마가 이 집 마련하는데 한 푼이라도 해줬어? 10원 한 장 안 남기고 해준 아들 집에 가시라고. 왜 여기 와서 그래? 내가 너 낳아서 이 정도도 못하냐? 참나, 뭐 대단한 대골 같은 집이라고. 애도 없으면서 남는 방이 몇 개야? 그중 지혜미한테 하나를 못 써? 엄마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동안 대면대면 지냈는데 설마 하니 우리 집에 올까 했었어요. 완전히 허를 찔린 것이었죠. 엄마는 자연스레 이 방 저 방 다 열어보고는 자기가 지내기 적당한 방인 듯 작은 방 하나를 골랐습니다. 저는 엄마가 하는 행동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그랬어요. 후회하지 않겠어? 뭐? 우리 집에서 나랑 지내기로 한 거 후회하지 않겠냐고. 후회할 일이 뭐 있어? 며느리 눈치 보고 산 사람이 딸 눈치가 뭐가 무섭다고. 며느리 눈치보다 친딸 눈치 보고 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지. 며느리는 그래도 어려운 시어머니 대접은 해줬을 거 아니야.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알아서 해라. 네가 구박해봤자 날 얼마나 구박하겠어? 엄마는 콧방귀를 뀌더군요. 작정하고 구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나 품어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집에 있는 엄마를 보고 당황해하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분간 엄마 와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을 거니까. 그 성질에 대접 안 해주면 금방 나가겠지. 처남이 힘들대? 처제 집에 가신다더니 왜 당신한테 왔대? 사이도 안 좋으면서. 좁은 집 싫대. 태원이 집은 며느리 집이고 아들 집이라 어렵나 보지. 딸이랑 사위 지내는 집은 또 얼마나 편할 거라고. 아무튼 당신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원치 않게 엄마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됐지만 저도 생각해둔 바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집에 얹혀 사는 부엌대기처럼 지냈듯이 엄마도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있어서인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밥 좀 해놔. 세탁기에 빨래 다 찼거든? 그거 좀 돌리고. 제가 태연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갈 때도 엄마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더니 밥은커녕 빨래 돌리는 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밥 좀 해두라고 했잖아. 쌀도 안 씻었어? 야, 내가 너네 밥 해주러 왔냐?
이게 어디서 감히? 일찍 들어와 밥 차려놓지는 못할 망정 그걸 늙은 애미를 시켜? 초등학생도 하는 일을 왜 못하는데? 엄마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못해. 아, 진짜. 곧 그 사람 퇴근할 텐데 언제 밥을 해? 아,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밥이라도 제대로 해놔야 사위 눈치 안 보지. 엄마 때문에 나까지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뭐야? 내가 사위 눈치를 왜? 엄마, 정신 차려. 여기 엄마 집 아니고 내 집이야. 그러면 엄마도 최소한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그랬잖아. 밥벌이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그렇게 교육했으면서 그걸 잊었어? 아, 참나. 그래서 내가 밥벌이 안 하면 밥도 안 주겠다 이거냐?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한다 이거야? 복수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만의 룰이 있잖아, 룰. 아, 진짜. 앞으로는 주의 좀 해. 일일이 말을 해야 알아? 엄마는 제 말이 기가 막히다는 듯 몇 번이나 헛웃음을 쳤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거 좀 했다고 살짝 후련하더라고요. 밥벌이를 안 하면 밥 안 주겠다고 한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실제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날도 아빠와 전화 통화 후 기분이 한껏 나쁜 상황에서 제가 잘못 걸려든 것이었죠. 엄마가 걸레질 해두라는 걸 하지 않았다고 들은 소리였고요. 실제로 그날 저만 밥을 주지 않아서 밤중에 몰래 나와 김치만 꺼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니 내가 좀 심했나 싶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주도에 사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은퇴 후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작은 감귤밭을 하시는데 저희 집으로 귤을 보내주셨거든요. 어찌나 귤이 달콤새콤한지 감사한 마음에 연락을 드렸어요. 일부러 바쁜 척 엄마 들으라고 스피커폰으로 눌러놓고 주방을 바쁘게 오가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민경이 비행기 태워주는 솜씨 보면 아주 우주까지 날아가겠어. 네 시아버지 옆에서 듣고 뿌듯해 하신다. 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야. 어머니 덕분에 철마다 맛있는 귤 먹고 제가 복이 많나 봐요. 우리가 복이 많아 너 같은 며느리 얻었지 무슨. 그래, 별일 없지? 별일 없죠. 어머님 아버님도 별일 없으시죠? 없다. 아주 요즘 같으면 100살까지도 살겠다 싶어. 민경아, 항상 마음 편하게 먹고 행복해야 한다. 나는 그저 너 웃는 얼굴이 그렇게 좋더라. 난 바라는 거 없어. 그저 우리 민경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일만 있길 항상 기도해. 알지? 네, 어머니, 감사해요. 평생 엄마한테도 듣지 못했던 말을 시어머니께 듣게 되면서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라는 걸 시어머니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천대하고 구박하기 바빴던 큰딸도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해주지 못했음을 후회하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하듯 그러시더군요. 가식적이기는. 뭐? 너 웃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다니 그렇게 가식적인 말이 어딨냐? 순진하게 너 그 말 고지고대로 믿고 네 시어매한테 충성하는 건 아니지? 가식적인 말이라도 이런 말 해주시면 충성해야지. 이야, 야, 난 적어도 네 시어매처럼 가식은 안 떤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냐? 마음에도 없는 말로 며느리한테 알랑방구나 끼고 나 같으면 추잡해서 그렇게는 안 살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데 제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냥 모른 채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귤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선글라스 하나를 샀어요.
지난 여름 선글라스 하나 필요하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 올 여름부터 쓰시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걸 함부로 열어보고 끼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왜 손대? 엄마? 얘, 뭐 껴본다고 달기라도 하니? 내가 어머님 드리려고 마음 써서 준비한 선물을 왜 엄마가 멋대로 열어보냐고. 어이구, 아주 충성 며느리구만. 그래서 내 건 어딨는데? 엄마 거를 왜 나한테서 찾아? 뭐야, 그럼 백화점까지 가서 네 시어머니 거나 사고 내 건 안 샀다는 거야? 선글라스 필요하면 태원이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 태원이나 지희나 엄마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둘이나 되는데 구박해 1,000원 한 장 가져가는 게 아깝다던 딸한테 왜 사달래?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1,000원 한 장이 아깝다고 했어? 그랬잖아. 중학교 때부터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다고. 1,000원이 뭐냐고. 100원 하나 민경이 저게 돈 쓰고 좋아 죽는 얼굴 보면 그게 그렇게 얄밉고 분이 나더라고. 내가 언제? 성원이 이모랑 홍경이 이모 앞에서 그랬잖아. 뭐 그 이모들 앞에서만 그랬나? 엄마가 나 이유 없이 구박하고 미워했던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야, 그거야. 나도 젊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지. 내가 이유 없이 너만 구박했겠냐? 너가 내 말도 안 듣고. 나같이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이 어딨어? 태원이 그건 학교에서 온갖 사고 치고 와도 내 아들이라고 감싸놓고 나는 뭐 설거지 안 해서? 밥 안 해놔서? 그래서 내가 미웠다고? 너는 첫째잖아. 첫째들은 원래 자기 엄마한테 그런 존재인 거야. 밉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키우는 거라고. 누구 허락받고? 대체 누구 허락받고 나를 첫째로 낳아서 엄마 감정 쓰레기통으로 키운 건데 엄마가 그렇게 자랐다고 나까지 그렇게 자랐어야 해? 유나는 다 그렇게 자랐어, 다. 나도 첫째라고 네 외할머니 구박 얼마나 받고 자랐는지 알아? 그래서 엄마는 외할머니 안 미웠어? 죽기 전에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그래도 좋았어? 순간 엄마는 멈칫했습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원망만 했으니까요. 돌아가실 때 눈물이 안 나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 가짜 울음 쥐어짜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했던 게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엄마는 그제야 알았을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도 절대 엄마 때문에 진심 어린 눈물 흘려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짜증스럽게 엄마 손에서 빼앗은 선글라스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엄마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밥도 하고 빨래도 해놓더군요. 근데 저는 왜 그게 고맙거나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냥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밥이 질잖아. 우리 집에서 진밥 먹는 거 엄마밖에 더 있어? 엄마 때문에 나랑 그 사람까지 진밥 먹어야 돼? 그냥 좀 먹어라. 진밥이면 어떻고 꼬들밥이면 어떻다고. 진밥 꼬들밥 상관없으면 꼬들밥을 해. 왜 싫다는 진밥해서 사람 짜증나게 해? 아유, 진짜 해줘도 지랄이야 너는. 불만 있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배가 불렀나 봐. 엄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사람이면 그게 제게 했던 말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한두 번 했어야 기억도 안 나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체념한 듯 그러더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됐냐? 네 아빠도 없이 그냥 모든 게 짜증이 나는데 한풀이 할 데가 없어서 너한테 했어.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네 할머니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원래 큰딸은 다 그렇게 크는 거였다. 엄마한테 화풀이 당하고도 엄마 일 도와주고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난 그런 거 할 생각 없어. 알았어.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도 기억도 안 나는 일을 들먹이면서 사람 괴롭힐 셈이야.
지긋지긋하나 보네. 고작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나는 엄마랑 살았던 20년이 지옥 같았는데 고작 2주로? 참. 지옥은 또 무슨 지옥? 내가 그래서 너 안 해주고 못 해준 건 또 뭐 있어? 달라는 용돈도 줘, 대학도 보내줘. 내가 다 해줬잖아. 정확히 말하면 아빠가 해준 거지. 엄마는 아빠가 돈도 못 벌어오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으면 나 같은 거엔 10원 한 장도 안 썼을 거야. 어디다 팔아 넘기고 돈이나 받았겠지. 야, 참 인경. 너는 나를 알기를 무슨 개모로 아냐? 그래도 네가 딸인데 내가 갖다 팔길 어딜 팔어? 엄마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엄마만 모르나 보네. 됐어. 엄마한테 사과받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알았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 응? 됐다고. 엄마한테 사과 바란 거 아니라니까?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해 피해버렸습니다. 엄마한테 사과받고 싶지 않다고 한 건 진심이었어요. 엄마한테 갖은 차별로 서러웠던 세월이 30년이 훌쩍인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로 보상이 되겠어요. 그것도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서야 어거지로 한 사과가요. 그 뒤로도 제가 차갑게 대하자 결국 엄마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는 이제 있을 곳이 없는데 네가 이러면 나는 어쩌냐? 응? 나 한 번만 좀 봐주라. 응? 민경아. 누가 있지 말라고 했어? 있어. 지내고 싶을 때까지 있으라고. 민경아.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이 풀리겠어? 응? 그럼 태원이한테 돈 달라 그래서 엄마 집 찾아서 돌아가. 이렇게 살다간 결국 철륜 끊고 남보다 못하게 살 것 같은데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야. 그래도 부모 자식이라고 얼굴 보여주고 사는 거 그거 딱 하나. 나한테 호강 받을 생각도 내 덕에 부귀영화 누릴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아빠 둘 중 하나 모셔야 하면 난 1초의 고민도 없이 아빠니까. 아니 그래도 네가 어떻게 그래. 딸인데. 내가 낳은 딸인데. 넌 나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엄마에게는 그 어떤 마음도 동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엄마란 사람에게 연민마저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제 발로 나갔어요. 갈 곳이 없으니 남동생에게 가서 집 살 때 보태준 돈을 달라고 한 모양인지 남동생이 격분해 연락했더라고요. 아, 진짜 누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엄마를 내보내? 왜? 네가 내보낸 건 정당하고 내가 가라고 한 건 불효냐? 뻔뻔한 자식. 야, 나는 몰라도 너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 대신 귀한 자식 대접 받고 살았으면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댔잖아.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한 달을 못 있게 하냐? 내가 나가랬냐? 엄마가 나간 거야. 너 잔말 말고 이번 달 내로 엄마 돈 주고 집 다시 마련해드려. 받은 만큼 부양해. 내가 딸로서 모시진 못해도 부양 의무 소송까지는 도울 수 있으니까. 괜히 형제간에 얼굴 붉히는 일은 만들지 말자, 어? 귀한 아들 이혼시키고 싶지 않을 텐데 곧 죽어도 원룸 자취하는 막내한테 안 간 걸 보면 둘 중 하나였어요. 정말 불편해서 원룸은 싫었다거나 아들과 막내 중 막내가 더 귀했다거나요. 결국 남동생은 급하게 평수를 줄여 구축 아파트로 이사가고 엄마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따로 연락을 하지도 엄마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라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 말라지만 그건 제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죠. 제 정신건강을 위해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미운 부모 그래도 부모라고 계속 품고 살면 내 속만 골아 터지는 거예요. 천륜이라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태어나게 해줬다고 해서 제대로 사랑으로 키우지도 않고 바라기만 하는 거 정말 양심 없는 짓이에요.
자식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이번 일로 엄마와의 일을 제대로 정리한 것 같아 저도 후련한 면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한 안 부딪힐 수는 없지만 마음을 많이 덜어낸 이상 부딪혔다고 제 마음이 깨지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